훨씬 더 손쉽게 명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법적으로 어려웠고 돈은 안 쓰고 싶고 한 채 두 채를 계속 1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것도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부동산 경기가 요새 많이 떨어졌잖아요.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막 불장이어갖고 엄청 높았는데 지금은 부동산 하면 잘못된다라는 표현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매매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못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비싸다 생각하면 안 들어가면 떨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시세 파악하면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부동산 경매의 또 묘미죠. 그리고 일반 매매가 무조건 안 하고 경매만 한다? 이것도 좀 잘못된 얘기인데 시장이 완전 폭락했을 때는 일반 매매에 나온 금매 물건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무조건 오로지 답은 아니고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주식에 비해서는 확실히 덜하죠. 이게 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식은 많이 딸 수도 있지만 많이 잃을 수도 있는 생각을 하잖아요. 부동산은 아파트가 많이 빠졌다고 해도 하락선부터는 올라와 있어요. 4억짜리 하나 아파트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2배가 돼서 8억까지 갔는데 6억까지는 떨어져 있지 그 내가 진입한 단가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단가보다 내려가신 분들은 완전 고점에 사셔갖고 떨어져서 그런 거지 이 재화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렴하게 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낙찰 받고 나서 바로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야 많이 나오겠지만 또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세금을 또 절세받을 수도 있고요. 또 바로 팔리는 경우도 생기니까 단타로 하면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케바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팔린다는 거는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부동산의 방향은 이걸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계속 내 자산을 불려가면서 부동산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건 저의 의견인데 이제 보통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1억 5천에 사서 1억 7천에 팔아서 2천만 원 남겼는데 세금을 1천만 원 내고 내가 1천만 원 띄게 했다 라고 하면서 직원들 성과급이 이제 1천만 원 정도 하니까 1년에 성과급 정도 벌었다 라고 하면서 여유롭게 진행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나니까 경매를 배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인기 있는 데는 500뛰기 1000뛰기를 못할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계속 사고 팔고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점점 늘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만 이득이다? 나라만 이득이죠.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계속 사고 팔고 10번 한 사람보다 한 채 두 채를 계속 1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단타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래도 당장 내가 써야 될 돈이 필요하고 아파트 두 채 세 채 있어도 하나에만 살잖아요. 다들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가고 계시는데 부동산 경매를 하실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경매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건데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돈을 안 갚기 때문에 은행에서 넣는 임의 경매가 있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금전거래로 인해서 강제 경매가 있고요. 어쨌든 채무 불이행으로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대신 갚아줘 하면서 경매에 넘겨서 그 돈은 이제 다시 채권자한테 가져가고 채무자는 그 부동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안전한 부동산 취득 수단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부동산 경매 갖고 패가망신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 하시고 입찰을 하셨다가 인수돼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죠.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가압류, 압류, 근저당 이런 것들에 소멸되냐 안 되냐 전문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걱정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새로운 걸 하고 모르는 분야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또 관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라리 어려워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권리 분석은 이제 사건 번호가 일단 먼저 정해져야 되고요. 이 물건이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드리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또 전문가의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으로 다 말씀 안 해드리고요. 이 물건은 다 소멸되고 압류, 가압류, 선순위가 뭐 없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안내해드리면서 입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보통은 내가 보고 있는 물건이 1억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한 30%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넉넉하게 좀 할 수 있고요. 소액 경매라고 해서 5천만 원 이하짜리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데 요새 은행에서 5천만 원 이하짜리는 최우선 면제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된다고 거절이 나오니까 5천만 원 미만짜리 하시는 분들은 내 돈을 전부 다 지급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상 1억, 2억, 3억, 4억부터는 그래도 한 30%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수월하게 대출을 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에서 대출이 되니까 무주택자 기준으로 한 70% 정도는 넉넉하게 잡고 갈 수 있으니까요. 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까지 나오는데 이제 보통은 70%만 잡으셔도 물건에 30% 정도 있고 대출을 받고 뭐 매매를 하든 뭐 보유를 하든 할 수 있는 거니까 30%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전국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지만 한 10시 정도에 경매장이 이제 문이 열리면서 그날 경매 공고하는 게 이제 딱 뜹니다. 오늘 공고된 거, 취하된 거 뭐 이런 것들 뜨고 법원에 있는 집행관님들이 나오셔갖고 11시 20분까지 마감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개찰을 해서 하나하나씩 불러주는데 뭐 집행관님이 조금 유두리 있으신 분들은 워낙 인기 많은 것들 많으니까 먼저 빠져나가면 좋으니까 그거 먼저 해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또 그냥 1번부터 쭉 차례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법원을 간다. 그러면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법무사랑 먼저 계약이 되고요. 이제 보증금 보내고 그리고 11만 원 보내면 얼마를 쓰실 건지 고객이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1억 5천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은 그대로 입찰표 작성해서 냈습니다라고 영수증 다시 사진 찍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떨어졌습니다. 몇 등 했습니다라고 또 결과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부동산을 다 모으는 걸 좋아하셔갖고 또 지분도 갖고 계시고 수도권에 살면 수도권에 있는 것만 자꾸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으로 한번 입찰 가려면은 엄청나게 데미지가 크거든요. 근데 입찰을 시키면 지방 것도 충분히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아파트도 많이 갖고 계시고 빌라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이분은 토지, 뭐 건물, 지분 할 거 없이 계속 사 모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명도는 법적으로 전문가들이 하셔야 되는데 비용이 비쌉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라 명도 금액이 낮게 측정될 수도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500만 원 남기는데 몇백만 원을 명도 비용으로 내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외주를 맡기면 비용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편한 면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세입자나 소유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고 얼굴 붉히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대신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명도도 대행을 맡기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막 몇천만 원씩도 나와요. 막 억대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공장이나 건물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낮은 빌라나 아파트 이런 분들 하는데 그래도 몇백 나오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혼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멤버십 안에 있으신 분들은 계속 어떻게 하라, 뭐 내용 증명 보내라 다 케어를 해드리니까요. 속 썩기 싫다 그러면 이제 멤버십 오셔서 해결을 하는 솔루션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손쉽게 명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법적으로 어려웠고 돈은 안 쓰고 싶고 이제 좀 저렴한 걸 원하는데 효과는 좀 컸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이제 명도를 좀 해드리는 거죠. 같이 이제 코칭 해드린다. 본인이 할 수 있게끔 그 많은 돈을 내기는 아깝고 여기 돌아 저렴한 비용에 명도를 코칭 해드리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학이라기보다는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사실상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불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아마 하시면서도 분명 그분들도 있을 거예요. 혼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체크할 데가 없잖아요. 두려움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독학하시거나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